참 외국인 선생님한테 FNA로 보냈는데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조경 원장님이 조경 원장님 먼저 시죠. 이거 위에 거 좀 치웠으면 좋겠구만. 이게 잘 안 치워지네. 소리가 소리 들리십니까? 화면 찌그러졌네. 조금 더 늦었네요. 맞아요. 여기 그 소리 들리시는지 잘 모르죠. 들린 척 하시네요. 여기 맞아요. 들려요? 아까는 잘 들립니까? 지금 공유됐죠. 각장실 아닙니까? 지금도 찌그러졌어요. 각장실 아닙니까? Recording in progress. 녹화, 근데 저게 녹화로 하면 아마 보령줌 그쪽 웹 하드로 들어가는 것 같던데. 저희 글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받으면 돼. 이걸 받으면 안 되나? 예. 받으면 안 되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좀 그렇게 돼. 예, 그렇게 또 할 때 이걸 불을 끄 켰으니까 이 높이 그럼, 마이크가 있죠. 예,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남임상초음파연구회 총무 백유환입니다. 예, 오늘 10월 5일 하반기 세 번째 스터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췌장과 비장 강의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는 하나종합내과 조기현 원장님께서 췌장의 고형 종괴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고, 두 번째 강의는 파티마병원 김대진 과장님께서 스플린의 스캔법과 다양한 질환의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과장님과 이재준 원장님께서 증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기현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종합내과 조견입니다. 제가 드릴 강의는 판크레아스에 있는 솔리드 투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판크레아티스의 디지즈는 이제 판크레아타이티스, 어큐트 크로닉, 오토이뮨, 그리고 판크레아틱 튜머 중에서 솔리드, 시스틱, 그리고 휴동 시스트와 같은 non-neoplastic cystic disease 리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솔리드 튜머는 대표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덕탈 아데노카시노마가 되겠고, 그리고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솔리드 슈도 파필러리 네오플라즘, SPT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좀 드문 질환으로는 메타스타시스와 림포마 등이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림포마를 제외하고는 이제 히스틱 체인지를 할 수가 있겠고, 이와 같이 이제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스포칼하게 왔는 경우, 그리고 그 시스틱 디지즈 중에서 SCN, 시러스 시스트 아데노마는 이렇게 고형 종괴로 오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환들이 림포마를 제외하고는 그 솔리터리로 오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전부 다 하이퍼에코익하게 오기 때문에 초음파로서는 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역할은 이런 이제 고형 결절을 발견하는 것이고, 이것을 감별하고 그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CT와 MRI 같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케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에피가스틱 디스커포드 주소로 내원한 67세 여자 환자이고 존디스가 있었습니다. 먼저 서브코스탈 스캔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인트라헤파틱 덕트들이 확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안테라 오릭 스캔을 해보니까 포탑의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커먼 덕트가 확장된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갔는데 GV 내에도 슬러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에피카스틱 트랜스퍼 스캔을 통해서 이제
판크레아스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판크레아스를 관찰하니까 이와 같이 헤드에 이제 경계가 어느 정도 그려지는 이레귤러한 마진을 가지고 있는 하이포에코이크한 매스 리전이 보이고 늘어난 관상 구조가 보입니다. 아올타, SMA, 그리고 여기도 혈관 구조 같은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IHD의 확장이 보이고 있고, 커먼 덕트의 확장이 보이고 있고, 판크레아스 헤드에 경계가 그려지는 이레귤러한 마진을 가진 하이퍼에코이크한 웨스트 리전이 보이고, 늘어난 광구조가 보이는데 도플러를 시행을 하니까 혈관이 아니고 이것이 판크레아스 덕트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SMV가 되겠습니다. SMA, SMV가 되는데 SMV가 이제 웨스에 접해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스큘라 인베전이 좀 의심이 됩니다. 이와 같이 불규칙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저해코의 종괴가 판크레아스에 보이고 그쪽 상류측에 체관의 확장과 췌장 실질의 위축이 보이면서 종괴에 의해서 담도 확장이 보이고 췌장 주위에 혈관 침범이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판크레아스 생기는 투머, 판크레아틱 캔서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증상이 없는 환자였고 스크리닝 위해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76세 여자 환자였고 3년 전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먼저 에피가스트릭 트랜스퍼 스캔을 해보니까 역시 헤드에 한 2cm 좀 넘는 이레귤러한 말질을 가지고 있는 하이퍼에코이크한 매스가 보이고 판크레아틱 덕트가 한 2mm 조금 더 늘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증례도 약간 그 SMV가 약간 인베전 되는 그런 소견이 좀 의심이 됩니다. 아울타와 SMA는 인텍트합니다. 다음 사진을 다음 동영상을 보니까 이제 역시 매스와 늘어난 판크레아틱 덕트가 보이고 SMA 인베전이 의심이 됩니다. SMV 인베전이 의심됩니다. 그렇지만 바디와 테일 쪽으로는 이제 스캔을 해보니까 특별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플러를 시행했습니다. 역시 SMV 그리고 스프레닉 베인이 보이고 있고 이쪽에 이제 투머와 인접한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CBD는 이제 인텍트한 확장되지 않은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스트로두오데널 아트리 그러니까 커먼 헤파틱 아트리에 이제 브랜치가 그 인베전된 그런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롱지튜디널 스캔을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SMV가 좀 지나갔는데 캔서와 접해 있는 소견이 보이고 있고 반면에 SMA는 인텍트한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 인베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중요한 소견이기 때문에 종파에서도 관찰할 수 있으면 같이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판크레아스 헤드에 있는 하이퍼에코이크한 매스는 2.2cm 정도 크기였고 판크레아틱 덕트는 2.8로 조금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바디 테일은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치 롱지튜디널 스캔에서도 SMV가 이제 캔서에 접해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CT를 시행했고 여기 슬랩 트렁크에서 커먼 헤파틱 그리고 판크레아틱 스프레닉 아테리가 이제 나가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SMV가 캔서에 접해 있는 것이 보이고 있고 반면에 SMA는 인텍트한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SMA가 보이네요. 그래서 판크레아틱 캔서는 체관 상피슬포에서 발생하는 덕탈 아데노카시노마입니다.
췌장 악성 종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빈도 중에서 한 2.4%로 빈도는 적지만은 예후가 불량합니다. 증상 발현이 늦고 또 주위 림프노드로 전이가 쉽게 되기 때문에 예후가 불량하고 또 케모나 라디오세라피의 반응이 나쁩니다. 그래서 외과적 절제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가 중요한데 절제가 가능한 경우는 한 10에서 20% 이하가 됩니다. 대부분 60세 이상의 이제 남성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하고 흡연과 고지방, 고열량 식이, 당뇨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병리학적으로는 혈관이 적고 섬유성 간질이 많은 이런 딱딱한 종양이고 췌장에는 피막이 없기 때문에 주위로 이제 국소 침범을 잘 하고 특히 혈관 침범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상학적 진단을 통해서 절제가 가능한지 또 불가능한지 이런 것을 찾아서 불필요한 수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드에 60% 정도 생기지만 디퓨저하게 생기는 경우도 한 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석에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 불규칙한 일레귤러한 마진을 가진 저익거성 종괴가 보이고 상류측 체관의 확장과 그 실질의 위축이 보이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종괴나 리프절 전이에 의해서 담도가 확장될 수 있고 췌장 주위의 혈관 침범 소견을 보일 수 있고 간으로 전이되면은 저행코의 종괴로 보이고 복막 전이를 통해서 복수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종괴 내에 이제 출혈 괴사 석회화는 드물고 피막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췌장과 구분이 됩니다. 정상 췌장과 구분이 되는데 침륜이 이제 좀 심하거나 췌장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정확한 경계를 알기가 힘듭니다. 또한 미만성으로 생긴 경우에는 췌장이 전체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울 수 있고 동반된 췌장염과 가성낭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좀 드문 경우긴 하지만은 이제 측분지에서 췌관의 측분지에서 발생한 작은 종양인 경우나 마이너 파필라가 있는 경우에는 췌관 확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우리가 이제 판크레스를 스캔할 때 이러한 혈관 구조들을 먼저 인지를 하고 이 혈관들을 따라서 이제 스캔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혈관이 많습니다, 주위에. 그래서 이 혈관 모두 다 이제 인베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벽 주위에 이제 저익거성 침륜이 있거나 혈관벽에 비우가 있는 경우, 그리고 스펙트럴 도플러에서 혈류 속도가 증가되거나 와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칼라 도플러에서 췌장 주위 혈관과 종괴가 2cm 이상 붙어 있거나 종괴에서 혈관이 압박되거나 혈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혈관 침범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두 케이스는 이 포탈벤 SMV 레벨하고 그리고 셀렉 트렁크에서 나오는 이제 커먼 헤파틱 아테리 그리고 그 커먼 헤파틱 아테리 분지들이 침범된 그런 소견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 저린을 아는 것은 근치적 절제술이 가능한지 판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초음파로 다 관찰할 수는 없겠지만은 CT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증상이 없었고 크기 3cm 그리고 판크레스 덕트도 약간 프로미넌트할 정도로 한 2.8mm 정도로 늘어나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혈관 인베전이 있어가지고 환자는 지금 케모세라피를 지금 하고 있고 수술은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박선우 원장님 케이스입니다. 역시 에피가스트림의 이제 트랜스퍼 스캔을 통해서 아orta에서 올라오는 이제 셀렉 트렁크가 보이고 여기서 분지되는 두 개의 가진 이제 스프레네 아테리와 커먼 헤파틱 아테리가 보입니다. 이 주위에 이제 주위 다 인베전된 인베전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고 여기 보이는 가스트로 두오데널 아테리에서도 인베전이 의심되는 그런 소견이 보입니다. 셀렉 트렁크 주위에 메스가 인베전 소견이 보이고 혈관이 협착되어 있고 CT상에서도 비슷한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이민주 교수님 증례인데
바디 테일에 이제 디퓨즈하게 좀 이렇게 물론 정상 췌장하고 약간 구분이 되지만 에코의 변화 정도로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캔서가 있고, 이 혈관은 스프레닉 아테리로 보입니다. 이렇게 도플러에서 이렇게 이제 스프린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이제 혈관이 인베이전된 그런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에코 변화는 있지만은 뚜렷하게 메스처럼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이제 경계가 불명확한 바디 테일의 메스가 보이고 있고, 역시 CT상에서도 비슷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프린을 윈도우로 해서 이제 관찰을 해봤을 때 다른 케이스인데, 판크레아스 테일에 이제 메스 리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CT상에서도 정상 췌장에 비해서 로우 덴시티로 보이는 이러한 이제 캔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판크레아틱 캔서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하고 뉴로엔도크라인 투머입니다. 2010년부터는 유사 분열수와 그리고 카이 67 인덱스에 따라서 등급을 이제 나누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기능성, 비기능성으로 이제 분류를 하였습니다. 기능성이 한 85% 정도를 차지하는데, 기능성은 임상 증상이 있기 때문에 발현 당시 크기가 작은 경우가 많지만은, 비기능성인 경우에는 이제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 이제 진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뉴로엔도크라인 투머도 이제 사이즈가 크거나 종류에 따라서, 특히 이제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맑은 포텐시를 가지기 때문에 비기능성인 경우에는 전이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에서 발생을 하고 남녀 균등하게 발생을 하며 췌장 어느 부위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 테일과 바디에 좀 더 많이 생깁니다. 특징적인 것은 과혈관성 종양이기 때문에 그 진단을 위해서는 다이나믹 CT, MRI 그리고 혈관 조영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슐리노마, 가스트리노마 순으로 이렇게 많고, 역시 사이즈가 크게 되면 맑은 포텐시를 가집니다. 초음파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한 20에서 60% 정도가 되겠고, 대개는 경계가 분명한 이러한 저에코성 종괴로 보입니다. 간혹은 피막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석회화나 그리고 중심부의 네크로시스에 의한 양성 부위를 가지게 됩니다. 역시 나머지 주체관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확장은 없고, 칼라 도플러를 해보면 풍부한 이제 혈류 신호, 즉 하이퍼바스큘라리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도 이제 CT를 찍어보니까 그 네크로시스가 되는 이런 이제 로데스티 부위를 제외하고는 이제 하이퍼바스큘라리티를 보이는 그런 메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헤드에 이제 경계가 좋은 하이퍼에코이크한 메스가 보이고 있고, CT상에서 이제 이넨스가 저명하게 되고, T1에서 로우, 그 주위에 비해서 로우, 그리고 T2에서 하이 시그널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데노카시노마는 T2에서 그 로우 시그널을 보이기 때문에 좀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케이스는 그 초음파상에서는 좀 약간 균질하게 보이지만은 시스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네크로시스가 중간에 있고, 바스큘라리티가 이제 덴시티가 높은 이런 인연수가 많이 잘 되는 이런 메스 리전이 보이고, 이 메스 리전에 의해서 이제 커먼 덕트가 늘어나 있고, 또 커먼 덕트가 이제 압박되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고, 췌장에서는 이렇게 인연수가 되는 이런 리버에서는 이런 인연수가 되는 메타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예전에 스펜으로 불렸던 솔리드 슈도 파필러리 투머 SPT입니다. 흑인이나 동양의 젊은 여성에서 많이 생기고, 그 악성도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드문 그런 종양입니다. 대부분 증상이 없어서 크기가 상당히 커진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작은 경우에는 솔리드, 퓨어 솔리드한 것부터 해서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시스틱한 포션이 많아져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이제 모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병리학적으로는 이제 피막을 가지고 있고, 내부에는 이제 쉽게 손상이 되는
혈관망이 이제 종양 내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다양한 정도의 출혈과 낭성 병변을 가지게 됩니다. 테일과 바디에 좀 더 많이 생기고 역시 체관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체관의 확장 소견은 동반하지 않습니다. 전파에서 이와 같이 이제 스무스한 피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명료한 그런 마진을 가지게 되고 내부의 이제 낭성 부위는 이제 출혈이나 괴사에서 생기게 됩니다. 석회화가 30% 정도에서 동반되고 이 증례는 이제 이렇게 솔리드한 포션 그리고 시스틱한 포션이 같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CT상에서도 비슷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적인 소견이 없습니다. 캔서하고 비슷한 모양인데 이렇게 캡슐이 좀 피막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좀 솔리드한 그런 이제 메스로 보이게 됩니다. CT를 찍어보면은 이거는 T2에서 이제 조금 로우 시그널로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T2 MRI에서 로우 시그널로 관찰이 됩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아주 젊은 여성에서 이런 이제 헤드보다는 바디 테일에 경계가 좋은 하이포이코이카 메스가 보이는 경우에는 그 먼저 이제 솔리드 슈도 파피러리 네오플라즘을 먼저 생각을 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드문 질환 중에 메타스타시스가 있는데 췌장 내의 전이는 매우 드뭅니다. 보통은 주변 장기에서 이제 침범하는 경우가 많고 가장 많은 거는 신장암이고 멜라노마나 유방암 등이 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는 이제 솔리터리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에 있는 이제 메타스타시스는 크기가 작고 그리고 크기가 증가하게 되면 역시 낙성성 변화를 할 수가 있고 전파상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저에코성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 CT를 하게 되면은 이 케이스는 이제 신장암에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이넨스가 잘 되는 하이퍼바스클라이드를 보이는 그러한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림포마도 역시 아주 드문데 주위 림프절에서 이제 2차적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프라이머리로 오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비호즈킨스 림포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림포마는 보통은 이제 멀티플하게 오거나 이와 같이 디퓨즈하게 하이포에코익한 이런 리전들이 이제 디퓨즈하게 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너무 그 혈관들이 밀린 그런 압박되는 그런 소견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췌장암과 달리 이제 크기가 크고 다발성이면서 주위에 광범위한 림프절 비대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제 림포마는 어느 정도 이제 감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괴사나 시스틱 체인지는 거의 하지 않고 그 초음파상에서도 역시 저액고성으로 보이고 CT상에서는 전용 증강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이제 로덴시티한 병변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이제 그 전이암이나 림포마 같은 경우에는 그 체관 폐쇄를 동반하게 되면은 췌장암과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크레아스 헤드와 그 바디에 있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고 테일이 잘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췌장 미부에는 그 스프린을 윈도우로 해서 췌장을 관찰해 보니까 췌장의 로우 덴시티의 로에코제닉한 이런 메스 리전이 관찰이 되고 있고 그 판크레아스 테일 주인데 이제 스프린은 하일롬에 이렇게 이제 라운드한 하이포이코익한 메스 리전이 보입니다. 스프레닉 베인 아테리를 관찰하니까 그 주위에 이제 메스 리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CT를 찍었는데 스프레닉 아테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런 멀티플한 림프노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판크레아스 병변은 아니고 이제 스프린과 스프리네틱 할룸에 있는 이런 이제 림포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췌장의 고형 종계로 오인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인트라판크레아틱 액세서리 스프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 정도에서 액세서리 스프린을 가지게 되는데 대부분은 스프레닉 할룸에 있지만은 판크레아스 테일에 있는 경우가 한 1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판크레아스 테일의 이런 이제 캔서하고 뭐 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런 매스 리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췌장 미부에 경계가 분명한 종괴가 보이는 경우에는 이런 액세서리 스프링을 염두에 두고 CT MR을 통해서 스프링과 이제 덴시티가 비슷한지 시그널이 비슷한지를 확인을 해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췌장에 생기는 솔리드 튜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캔서입니다. 캔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 다른 병변들도 발견을 해서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림포마를 제외하고는 솔리터리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하이포에코익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경계도 어느 정도 이제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뚜렷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지 않고,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을 이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양상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제 판크레아타이티스가 포칼하게 온 경우나 SCN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감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의 역할은 결국에는 이제 고형 결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을 하고, 물론 다른 정보도 얻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 감별과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CT와 MR 같은 추가 검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환에 대해서도 물론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정확하게 스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디, 헤드, 테일 이렇게 나누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특히 운시넥스 프로세스 테일을 놓치지 않도록 관찰을 하고, 또 주위에 혈관 구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 구조들을 따라서 놓치지 않고 스캔을 하고, 판크레아틱 덕트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이지만은 좀 프로미넌트하거나 좀 확장이 2mm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헤드를 좀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되겠고, 충분히 관찰이 안 됐다면은 CT와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 예. 그 포칼하게 헤드 쪽에 이렇게 쓸 때 베슬 이미지 없으면은 저거를 갖다가 그 포칼 메스폰 판크레아타이티스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더 하시면 좋을까요? 이 베슬 부분은 이미지 있으면은 저건 캔서지만은 혹시 베슬 이미지 없으면은 저거를 감별하기 위해서 그 바이옵시를 할 수 있는데, 이분 바이옵시 했는데 이제 바이옵시를 하면은 이제 페리토늄이 시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캔서라고 생각하고 이제 수술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케모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분은 바이옵시를 했습니다. 예, 영상으로서 우리가 CES를 할 수 있으면은 CES를 하면은 이게 이제 포칼 판크레아타이티스면 노멀 팬크레아스 실질하고 같이 보일 거고, 메스 포인트 메스인 자리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좀 약간 저명한 네. 경우라 가지고 그런 추가적인 검사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혈관 확장도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혈관 확장. 그렇죠. 혈관 확장이 있으면 거의 캔서를 1번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경우는 아주 뭐 이제 림프노드나 메스 때문에 눌렸는 경우에는 간혹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 판크레아스에 있는 튜머는 이제 특히 솔리드 튜머는 이제 캔서 제외하고는 거의 잘 췌관이 확장이 되지 않고, 췌관은 이제 거의 췌장암에서는 거의 확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췌관 확장이 있으면 시달체인지일 경우도 있겠지만은 물론 좀 프라미넌트한 한 2mm 정도가 조금 넘더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이제 하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메스폰 판크레아타이티스 이거 ID14 그 제시를 뭐 아니더라도 이게 메스가 지금 포칼 판크레아타이티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김수님은 CUS를 하시기 때문에 CUS를 해보시면은 그게
팽크레스 실질하고 같은지 아니면은 메스인지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 저 언제서 논문에서 우리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어차피 이제 정상 췌장하고는 이제 바스큘라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CUS도 도움이 될 것 같고, CT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온라인에서 하태경 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기본 스캔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비장을 윈도우로 췌장 미부를 관찰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잘 관찰할 수 있는 좋은 팁 같은 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슈파인에서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슈파인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 라테라트 쿠비투스로 이제 포지션 체인지를 조금 해서 하기도 하는데, 일단 스프린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스프린을 찾고 이제 스프린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프로브를 세워가면서 이제 스캔을 하다 보면은 조금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로테이션 하면은 이제 키드니가 나옵니다. 레프트 키드니가 나오는데, 그렇게 키드니가 나오면은 이제 췌장이 관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췌장이 안 보이는 방향으로 이제 조금씩 스캔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안 보이더라도 췌장하고 그 에코제네스트 비슷한 그런 리전이 보인다고 생각되면은 그 도플러를 이용해서 이제 스프레닉 베인을 찾고 그 위에 놓여져 있는 병변은 이제 췌장 미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가장 헷갈리는 게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콜론 하우스트레이션하고 제일 헷갈립니다. 그래서 콜론 하우스트레이션은 아닌데 좀 약간 이제 덴시티가 높은 그런 리전이 보이면은 이제 그것을 일단 췌장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명확하게 췌장으로 안 보이더라도 이제 메스가 있으면은 또 이제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최대한 관찰하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프린을 윈도우로 해서 췌장의 디스탈 피를 관찰을 조금 하는데, 일반적으로 췌장은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췌장이 저에코로 보이거든요. 근데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 있었거나 나이가 많으면 이제 췌장의 에코가 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췌장의 스프린의 그 하일럼 쪽에서는 스프레닉 베인이 보통 한 3개 내지 5개가 돼가 거기 합쳐져 가지고 스프레닉 1개 되지 않습니까? 하일럼 쪽에 이제 그 고에코 췌장 실질 안에 저에코 병변이 보이면 그러면 췌장암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게 저는 췌장암 생기는 나이는 대부분 나이가 조금 올드에이지니까 미들 올드에이지니까 췌장이 대체로 약간 에코가 높게 보이고, 물론 주위에 있는 장갑보다는 에코가 높진 않죠. 그 췌장의 스프레닉 베인을 둘러싸고 있는 고에코 췌장 안에 저에코 병변을 보이면 췌장암의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강의는 파티마 병원 김대진 과장님의